심신이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심리적 이슈를 만나게 되면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심리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더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 치유해야 되더라. 내 안에 그걸 내가 만나고 내가 성장해야 되니까요. 의사가 이 사람의 내적 성장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통증을 일단 안 아프게 어떻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가야 되겠더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공부를 통해 밝은 방향을 알아야 된다. 사노 교수가 그래서 강의와 토론만으로 만성 통증을 1차적으로 치료하면서 이거를 지식요법이라고 했어요. 날리지 테라피. 그리고 책을 리딩 필이라고 해서 읽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만성 통증에 있는 사람을 이 원리만 설명해서도 한 50%가 치료되더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통증도 무조건 나쁘거나 이거 대상은 아니다는 게 이제 저는 많은 임상에서 검증해 보는데 통증은 어떻게 생길 때, 어떨 때 생길 것 같습니까? 통증. 대부분의 사람의 통증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럴 때 생긴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혈관이 좁아질 때 통증은 안 생기고요. 혈관이 좁아지면, 좁아져서 아예 막히면 마비감이 생겨요. 통증이 안 생겨요. 통증은 언제 생기냐면 좁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의 의사가 작동해서 혈관을 넓히려고 할 때 생겨요. 넓히려고 할 때. 근데 이 시간 갭이 적다 보니까 좁아질 때 생긴다라고 잠깐 생각을 하지 실제로 넓히려고 할 때 생겨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차이는 통증이 넓히려고 할 때 통증이 생긴다는 말은 통증이 생기면 우리의 의식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념이 간다고 그래요. 우리 의념이 가면 그쪽으로 기혈이 많이 흐르게 돼요. 혈액이랑. 우리가 아플 때, 머리 아플 때 손을 대거나 이쪽에다가 막 의념을 두고 있으면 배가 덜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통증은 지금 혈관을 내가 넓히려고 애쓰고 있는데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신호예요. 통증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가면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가요. 그렇게 해서 혈관이 넓어지고 소통이 잘 되면 굉장히 건강하게 회복하는 건데 이것을 통증이 귀찮다고 해서 마취제나 또는 진통제를 쓰면 이게 넓어지려고 하는데 귀찮아 하고 그냥 그걸 탁 막아버리고 마비시킨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자가 치유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사이 현대인의 난치병, 암, 백혈병 등등의 원인을 일부 서양 의사들이 암의 원인은 과다한 진통제의 사용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늘 내 안에 의사가 작동하려고 할 때마다 귀찮아 하고 그냥. 또는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라고 누가 사신이 와가지고 막 전화 지금 사신이 이렇게 이제 전쟁이 와가지고 지금 막 얼른 빨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는데 들으니까 막 답답하고 불안해지니까 그 사신을 죽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시끄럽다.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그걸 알려주는 신호인 통증을 귀찮다고 생각하고 마비시켜버리면 나의 치유력은 떨어지더라예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신호다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트라는 세션을 통해서 내 안의 의사 만나기라는 세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를 한 지가 한 8년째 주치료법을 그렇게 한 지가 됐는데 스펙트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기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그냥 건강한데 더 좀 건강하고 싶은 사람까지 다양하게 오시는데 기적 같은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분들이 치료되고도 잘 안 믿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보조적인 도움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됐을까요? 내가 6개월 전에 먹은 약이 인제사 효과가 발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만큼 내 안에 의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못 믿도록 세뇌가 당해져 있어요.
그 점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을 다르게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 공부입니다. 가슴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 이전에 소통에 대한 원리를 이윤정 선생님을 초빙해서 좀 들었다고 이렇게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의 소통의 원리가 건강에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든든한 존재감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몸 공부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가슴 공부의 특징은요. 가슴 공부의 특징은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서적 통찰을 통해서 팍 하고 나면 엄청나게 울음을 통해서 이게 뻥 뚫리는 것 같고 바로 온몸이 시원해지고 바로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힘센 곳인데 대신 끈기 있게 가는 근본적 원천이 아니기는 해요. 근본적 원천은 아까 촛대가 있고 촛불이 있고 할 때 이 촛대가 근본적 원천이에요. 정이라고 하는 게. 촛대가 없다면 촛불도 없고 주변에 환해지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일 빛나는 것은 촛불이다 보니까 그럴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촛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좀 투박하지만 고체가 좀 투박한 거죠. 고체잖아요.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그 고체에서 막 기름으로 변하는 것이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고 그 기름 때문에 불꽃이 확 만들어지죠. 약간 액체는 고체가 약간 미묘해지는 변화를 기했을 뿐 원재료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이 환해지는 것은 이 기체를 통하여 전도돼서 주변이 복사가 돼서 환해지는 거죠.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 좀 더 미묘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나 영성 그리고 가슴에 아까 감성도 우리 몸에 정에서 나온다예요. 정이라는 그 글자가 정력이라는 글자이기도 하죠. 성에너지 거기서 나온다예요. 다만 얼음과 물과 수증기처럼 달라 보이니까 이게 같은 재료가 아니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래서 이 예로 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정력이라 할 때도 쓰기도 하고 정액에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는 정밀하다 할 때도 쓰기도 하고 정통하다 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정액이라는 이 정액이 재미있게도 생식을 할 때는 생식 호르몬으로 쓰이는데요. 그러지 않을 때는 일반 호르몬으로 전용이 되는 호르몬이에요. 예산 작업 해보신 분은 딱 정해진 그것만 하지 않고 전용이 된 예산이 참 편하고 좋잖아요. 우리 정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게 줄기세포처럼 토대가 되고 근본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하게 될 때 제대혈을 보관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보관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간세포도 만들 수도 있고 각막세포도 만들 수도 있고 폐가 어려울 때 폐로 이렇게 배양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밑에 있는 성에너지 존재의 센터에서 나온 것은 완전히 분화되지 않은 어떤 원재료의 특징이 있더라요. 그래서 이 존재의 공부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되더라. 그래서 아까 정, 기, 신 세 가지 큰 보물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걸 대라면 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촛대가 있으니까 이게 딱 반드시 서 있는 거죠. 촛불만 있으면 촛불은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화려하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필요를 갖고 시너지를 갖는다예요. 그래서 가슴의 공부는 즉시 화려하게 금방 강렬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고 존재의 공부 특징은 지나서 알게 돼요. 그러고 보니 요사이 내가 불면증 때문에 한 17년간 맨날 약 안 먹으면 바륨제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잤는데 요새 한 달간 한 번도 안 먹고 잤네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가슴은 바로 지금 알지만 여기는 그런 나를 발견하는 식으로 알게 돼요. 좀 더 투박한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아니 17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한 달 동안 잠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불면증이 심하다는 것은요, 늘 생각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슴 쪽이 답답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룻밤 그냥 잤어. 약 안 먹고. 오늘 약 안 먹고 잤네. 야, 그럼 이제 내일은 괜찮을까? 자, 오늘 밤이 됐다. 이제 좀 있으면 오늘도 잘 잘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그날 잠이 안 옵니다. 이완해야 잠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완하려고 애를 쓰면서 긴장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완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말의 내용으로 보면 훌륭한 것 같지만 긴장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완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 그래야 되는군요. 이완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완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를 애쓴다. 그러면 그것도 이완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완되면 좋고 그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것도 또 긴장해요. 그래서 이완이란 말이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그 불면증 환자가 자는지도 모르고 TV 보다 자고 뭐 있다가 누워 있다가 잠이 들고 이렇게 잊어버려야 진짜 치유가 된 거예요. 이완은 머리의 세계로 가슴의 세계로 해서는 해결되지가 않고요. 이쪽의 세계에서 해결돼야 돼요. 존재의 세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더라. 존재는 그냥 무심하게 있다 보면 저절로 해결되는. 현대인들이 이 두 개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쪽의 세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이 명상의 세계이고요. 명상이라는 말이 한자로도 상념이라는 상자에다가 앞에 어두울 명자를 써요. 또는 잠들 명자. 상념을 잠들게 하는 게 명상이에요. 방편은 인류가 개발한 게 명상법이 112가지가 있다인데 그 공통점은 생각이 잠드는 거예요. 현대인의 고통은 머리 복잡하고 가슴 답답한 것이 다예요. 이 두 곳이 쉴 수 있는 곳이 이 존재의 센터예요. 고요한 곳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를 모두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한다입니다. 명상도 중요한 치유이고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의 어원과 의학이라는 메디케이션이라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앞으로 미래의학은 최고의 의사는 최고의 명상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갈수록 모호하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명료하죠. 그러니까 환해지고. 근데 명료함만이 모든 것을 주는 건 아니에요. 명료함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요. 인간 존재는 명료함과 여기 모호함과 이 중간에 명료함과 모호함이 섞인 정서, 이 가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명료함은 10%에 불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사인 심리학에서도 인간 실존을 명료함으로 추구하면 그건 일부만 아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진짜 깊이 있는 것은 모호함을 인정할 때 깊이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봤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돼서 내 안에 위대한 의사를 만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좀 두서없는 얘기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